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신현순입니다. 이번 시간엔 아날로그 데이터 입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날로그 데이터의 처리, 그러니까 아날로그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원리를 설명을 드리고, 가변 저항과 조도 센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에서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 처리는 어떤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입출력은 오직 0V 또는 5V만 갖는 이산적 수치로 표현이 됩니다. 자료의 변형 없이 저장, 복제, 오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래쪽 왼쪽 그림에 보시면 디지털 신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V와 5V,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어떤 한순간에 0V나 5V 둘 중에 하나의 상태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아날로그 입력은 데이터를 연속적인 형태의 물리량으로 표현합니다. 아날로그 입력도 마찬가지로 0V와 5V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값을 가지지만, 디지털과는 달리 그 사이에 연속된 무한한 값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한한 값을 가질 수 있음을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우선 입출력 단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디지털 입출력 단자는 여기 있는 0번부터 13번까지 핀을 이용을 해서 입출력을 했습니다. 이 단자들은 GPIO라고 해서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입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된 기능에 따라서 그 입력과 출력이라는 용도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에 입력으로 쓸지 출력으로 쓸지를 정해서 사용 가능한 것을 GPIO라고 합니다. 단자당 최대 20mA 입출력이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0번부터 13번 핀은 LED를 이용한 출력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아날로그 입력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아날로그 입력 핀을 통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핀 번호는 A0번부터 A5번까지 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아두이노에서 절대적인 아날로그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날로그와 유사하게 디지털 핀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방법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펄스폭 변조라고 하는 PWM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3번 핀, 5번 핀, 6번 핀, 9번, 10번, 11번 핀을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린 핀들은 가만히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는 번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핀을 사용을 해서 아날로그와 유사한 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 입출력에 사용되는 함수는 아날로그 리드와 아날로그 라이트가 있습니다. 입력에 사용되는 아날로그 리드는 지정한 아날로그 핀에서 값을 읽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요 핀 번호는 A0에서 A5번까지 핀 번호를 지정할 수 있겠죠. 입력을 받은 값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할 때는 0에서 23 사이의 정수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반환 데이터 형식은 int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10비트 ADC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10비트 ADC는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2의 10승입니다. 2의 10승은 1024의 서로 다른 숫자를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0에서 1023까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리드를 통해서 읽어드린 값은
요 사이에 값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진정한 아날로그는 아니지만 아날로그 유사한 PWM파를 출력하는 함수는 아날로그 라이트입니다. 이때는 매개 변수가 2개 필요한데요. 핀 번호와 어떤 값을 출력할지 밸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핀 번호는 아날로그 출력을 위한 핀 번호니까 PWM 핀 번호를 이야기하면 되겠죠. 앞에 물결 표시가 있는 그 핀 번호들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밸류 값은 듀티 사이클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이 범위는 0에서 255 사이인데 0은 항상 로우, 그 다음에 255는 항상 하이 값을 나타냅니다. 아날로그와 유사해도 그 처리하는 범위는 0V에서 5V 사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이에 스무스하게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값들을 출력을 하는데 사용하는 값이 범위가 0에서 255 사이라는 것입니다. 반환값은 따로 없습니다. 이 아날로그 데이터 입력에 사용되는 ADC,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인데요. 6개 채널을 담당을 합니다. 6개 채널이라는 것은 6개의 입력 핀으로부터 값을 받아서, 아날로그 값을 받아서 이것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컨트롤러에 CPU에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부호화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하는데 이때 ADC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ADC를 6개의 채널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채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DC는 온도나 압력, 음성, 영상 신호, 전압 등과 같은 실생활 속의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을 하고 그 값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컴퓨터로 입력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아두이노에 디폴트로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때 이 채널 ADC는 이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 내장된 10비트 해상도의 ADC. ADC의 정확도는 바로 해상도로 결정이 되는데 해상도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비트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두이노 우노에 제공되는 ADC는 10비트의 ADC고요.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를 0에서 1023 사이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사용해서 ADC 값을 정수로 반환을 하는데 이때 1023에 해당하는 기준 전압은 아두이노 우노의 동작 전압인 5V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0에서 5V 사이의 값을 1024단계의 값들로 나눠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1024단계 중에 각각의 단계는 얼마만큼의 전압 차이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5V 나누기 1024 해보면 4.9mV 정도의 차이를 두고 각각의 값들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날로그 입력 전압이 2.5V라고 하면 ADC를 통해서 출력되는 값은 얼마일까요?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5V일 때 1023이면 딱 그 반이니까 아마 511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을 통해서 1024 나누기 5V 곱하기 2.5V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1024단계라고 해서 제일 큰 수가 1024는 아니고 이 작은 수니까 아마 거기에 대응해서 511 정도를 계산을 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두이노에 10비트가 아닌 3비트의 ADC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들은
몇 개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3비트니까 표현할 수 있는 수는 2의 3승이 되겠죠. 2의 3승 8요. 그래서 들어오는 신호를 최대 8단계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0V를 0으로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5V는 7로 표시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5V 나누기 8 해보면 이때는 0.625V의 그 전압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값 0V에서 5V 사이의 연속적인 값을 8단계로 나눠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한 순간에는 어느 한 값만 같도록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데이터의 출력은 어떨까요?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 그러니까 DAC,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흔히 쓰이는 아두이노 우노는 이런 DAC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두이노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출력만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이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PWM입니다. PWM.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아날로그와 유사한 출력을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핀이 디지털 핀을 공유해서 쓰는데 번호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총 6개가 있고요.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입니다. 숫자 앞에 물결 표시가 있는 그런 핀들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출력에 쓰이는 PWM의 기본 개념은 어떤 걸까요? 펄스는 아주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렇게 팍 튀어오르는 그런 전류를 이야기합니다. 영어권에서는 펄스를 심장 박동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 펄스를 윗수는 폭이죠. 폭을 변화시켜서 출력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아날로그와 유사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호는, 이런 펄스는 하이 값과 로우 값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갖는 건데, 시작과 끝이 있는 한 번의 펄스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시작과 끝을 주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간으로는 0.002초, 그러니까 2ms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신호가 하이 값과 로우 값을 번갈아 가면서 갖는 그런 형태인데, 이때 이 하이 값의 하이 값이 갖는 너비를 변화시켜서 출력의 값들을 다르게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PW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주기 동안 하이 값을 길게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기 동안 하이 값을 계속 갖게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가운데 그림에 있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V의 값을 매 주기마다 바꾸지 않고 0V로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하나의 주기 안에 하이 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출력한다 그러는데, 그 하이 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가 되는 경우겠죠. 이 하이 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듀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듀티 사이클이 100%가 되는 경우, 이때는 5V 상태가 모든 주기 동안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는 상태, 이런 상태를 듀티 사이클 100%인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그 매 주기마다 변화 없이 계속 0V 값을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듀티 사이클을 0%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0V가 지속적으로 계속 되니까 전원이 꺼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신호를 켜거나 끄는 방식으로 디지털 형태의 그 펄스의 폭을 비율을 변화시켜서 아날로그 출력의 진폭을 조절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 바로 PW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에서 100%의 그 하이 값을 갖는 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퍼센트로 출력을 하진 않고요. 실제로는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를 줌으로 인해서 그 숫자 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기로 5V 값이 얼마만큼을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출력의 세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아날로그 라이트고요. 지금 현재는 그 개념만 설명을 하려고 이 듀티 사이클에 해당하는 수치만 적어 놓은 예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듀티 사이클 0일 때는 아날로그 라이트에 매개 변수로 주는 값이 0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반대로 듀티 사이클이 100인 경우에는 아날로그 라이트에 255 값을 주면 됩니다. 255 값을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듀티 사이클 50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듀티 사이클이 50인 경우에는 한 주기 동안에 여기가 각각의 주기를 나타났는데, 한 주기 동안에 하이 값을 갖는 시간이 주기의 반을 차지하는 거죠. 반은 하이 값을 갖고 반은 로우 값을 갖는 것을 계속해서 0.002초, 그러니까 2ms 간격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하면 우리 눈은 하이와 로우가 바뀌고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만 느낌상으로 뭔가가 변하고 있는데 그게 하이와 로우가 변하는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이 절반에 해당하는 정도의 강도로 뭔가가 출력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값을 출력을 해서 보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 시리얼 모니터 같은 것들에 출력을 해서 보면 볼 수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실제로 느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LED를 이용해서 이 과정을 보면 이렇게 반 50%의 듀티 사이클로 출력을 했을 때는 실제 가장 강한 100% 밝기로 켜져 있을 때보다 반 정도의 밝기로 켜져 있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켜졌다 꺼졌다가 아주 빠르게 반복되고 있는 건데 우리 눈은 인식하지 못하고 거의 절반 정도의 수준의 밝기로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을 약간 속이는 효과가 속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PWM 출력은.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날로그 출력을 실습을 해볼 겁니다. 네, 아날로그 데이터 처리는 여기까지고요.